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 주택값 어떻게 돼요? 오르죠. 결국은 전세가, 매매가 다 오른다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민이 아니라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중국 뭐 이런 나라랑 다릅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사적 시장에서 제공이 안 되면, 그죠? 공적 시장에서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오르고, 임대차 시장 같은 게 왜곡되면 전세가 줄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처럼 뭐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은요, 그냥 모든 땅이 다 나라 거잖아. 국가 거잖아. 그러니까 집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고스트 시티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령 도시라고? 걔네들은 유령 도시가 한 50개에서 한 80개 정도 추정되는데, 뭐 수만 채를 지어놓은 것들이 집이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걔네들은 2036년까지인가 집이 32억 채가 생겨요. 32억 채가 생기는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인구가 몇 명인데, 예? 인구수의 2배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GDP 성장시킨다고 계속 건설 경기에 돈을 갖다 붓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인데, 여하튼 걔네들은 맘만 먹으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그런 나라는 임대 걱정이 없죠. 그거 뭐 집 없는 애를 막말로, 야 니네 임대로 여기 가, 임대를 우리한테 주고, 그렇게 수익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나라예요. 근데 정책은 지금 전혀 민주적이지 않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도 되게 힘들어졌는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방향 못 잡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일단 당장 전세가 점점 사라질 거예요.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진짜 무주택자분들이 너무 용기 있고 용감하다고 생각되는 게, 무주택이라면 계속 전세라든가 월세를 살아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전세 가격이 만약에 계속 올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집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드는 지역이나 동네 가서 전세 살다 가도 뭐 정 안 되면 내 집 들어가 살면 돼. 근데 집이 없어, 내가 만약에.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 그럼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저소득층 동네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점점 낮은 계층으로 떨어진다니까요. 가족들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이기적입니까? 아니, 본인은 고생하더라도 가족들은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집 없으면 개고생합니다, 앞으로. 떨어지면 다행이고, 만약에 전세가 올라가면은 없는 분들 개고생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요? 그냥 간단하게 보험 들어놓듯이 집 하나 사면 안심이 되잖아. 최악의 경우에도 내 집 들어가 살면 되니까. 근데 그걸 안 사네. 투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 한 채 정도는 마련해야지. 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그렇게 정부를 맹신합니까? 정부가 책임져 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정부가 책임져 줄 거라고 확신해요? 그렇게 그 맹신하던 정부가 그래서 집값을 잡았나요? 심지어 올려놨잖아. 그리고 뭐야, 죄송하다. 그럼 끝이야. 그때까지 뭐 어떡할 거야? 내 재산,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존적입니까? 왜 국가에 기대는 삶을 살아요? 국가가 여러분들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가 도덕적 의무를 뭐 안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누굴 탓할 겁니까? 정부도 노력했어. 아,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끝나는 거야, 개인의 어떤 그 인생은.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지. 왜냐면 집이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집을 샀겠어요? 안 샀겠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가져본 사람들의 마음을 알까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추측은 하겠지.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안 가져본 사람들은, 주택을 뭐 여러 개 등기를 쳐보고 이러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심리를 모릅니다. 다주택자분들의 심리를 몰라요. 하락론자가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면서 그냥 숫자 몇 개 갖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잖아요. 까놓고 솔직히. 그죠? 아니, 설문조사하게 되면 열에 9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뭐 종교적 신념이 있어가지고 나는 뭐 돈에 정말 해탈했다 이런 사람 아니고서는 솔직히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자가 되고 싶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해. 그러면 부자가 되려는 마인드를 가져야죠. 생각조차 안 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누려? 평생 꿈만 간직하다 가는 겁니다. 아우,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끔찍하다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뭐 돈이 없는 시절도 있었지만 뭐 나름대로 행복해요. 근데 돈이 없는 게 끔찍한 게 아니라 충분히 누구나 다 마음만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로 어느 정도까지는 다 부자가 될 수 있어. 근데 그 마음을 안 먹어. 그래서 결국 그저 그렇게 살아. 그게 끔찍한 거예요. 그게 최악인 거라고. 예? 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놓치는 게 그게 답답한 거라고요. 여러분, 전세 가격이요, 앞으로 오를 거는요, 이건 확실합니다. 임대차 3법 통과했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 게, 생각해보세요. 자, 민간 건설에서도 임대주택 이제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죠? 뭐,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그렇게 왕창 내렸는데, 그리고 임대 가격도 높이지도 못하고, 짓겠습니까? 안 지어요. 사업성 임대 누가 지어? 안 그래도 민간 건설 임대주택 사업 했나요? 뭐 부영이라든가 이거 몇몇 기업 정도가 했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분양 사업 하잖아요. 인센티브를 왕창 주고 유스테이 사업 할 때 전 정부에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왕창 줘야 조금 움직일까 말까 한 건데 지금 그 혜택은 고사하고 각종 규제만 하고 있는데 누가 임대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 기업에서 아무도 안 해요. 결국 뭐 합니까? 분양 사업 정도 하겠죠. 분양도 잘 안 하겠지만 그나마 분양 사업 하겠죠. 그럼 분양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소분양자가 받죠. 결국 누가 해요? 그 수분양 받은 사람들이, 집주인들이 집을 내놔야지만 전세 공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들이 집을 사고 싶습니까? 요즘 같을 때?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기도 하거니와 집을 사봤자 정부 눈치 봐야 돼. 뭐 세놓을 때 뭐 세입자 눈치 봐야 돼. 세입자가 안 나간다 그러면 뭐 못 내보내. 누가 전세 놓겠습니까? 짜증나서 세도 못 놓겠어요. 그러면 기업 임대주택도 사라져. 사적 임대시장 사라져. 정부는 땅이 없어서 임대주택 공급 못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등학생 우리 딸도 알겠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가 미친듯이 폭등합니다. 전세가 사라지는 건 당연하거니와. 그럼 여러분의 선택지는 그럼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계속 뭐 부동산 용어로는 하향 천이 현상이라고 생기는 겁니다. 계속 안 좋은 동네로 이사 가거나 아파트에서 빌라로 가거나 빌라도 신축 빌라에서 뭐 오래된 뭐 연립 주택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향 천이 현상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서울에서 경기로 가고 경기에서 더 외곽으로 가고 읍면 지역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집을 사죠. 그때 가서야 사는 거죠. 늦었지만 그때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주택 공급 잘 돼요? 안 돼.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 주택값 어떻게 돼요? 오르죠. 결국은 전세가 매매가 다 오른다고요. 지옥문 열리는 거예요. 지옥문. 근데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집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도 그냥 살 수 있죠. 근데 무주택자는 끔찍해요. 끔찍해.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나라가 뭐 엉망되면은 이민이 그렇게 늘었다면서요. 이거는 뭐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민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민이 아니라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말을 오늘 좀 세게 하는데 이게 먼 일이 아니에요. 급격하게 다가왔다니까요. 이런 지금 모습들이, 상황들이. 뭐 지금 이렇게도 얘기해봐야 뭐 마지막 발악을 하네, 뭐 투기꾼들 똥줄 타네, 뭐 이딴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아휴, 그러니까 눈앞에 어떤 상태가 닥쳐야지만 그제서야 깨닫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정말 위기가 닥쳤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제 친구들도 있고 제 친척 친지분들도 심지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 사라고 해도 안 사네? 모든 결과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지만 진짜 온 진심을 다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집을 사세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결론은 정부는 믿지 마라. 그러니까 정부를 믿지 말라는 것이 정부가 노력 안 하고 뭐 뒤통수를 친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노력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 가족을 위해 집을 좀 사라. 좀 안전하게 집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미래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세가 상승 눈에 보듯 뻔합니다. 집을 좀 사세요.
하락론이냐 뭐 상승론 이게 뭐 누구 주장하는 게 아니라 통계로 나오는 거잖아요. 수년째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팩트잖아. 근데 4년 전, 5년 전부터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겁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앞으로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 하락론자분들의 말씀은 약간 인디언 기우제예요. 한번 가보자. 떨어질 때까지 한번 내가 떨어진다고 주장해보겠다. 가는 거죠. 뭐 아니면 욕먹고 그냥 끝나는 거고, 그동안 뭐 후원도 받고 돈도 벌고 뭐 잘했다는 안녕 이러고 가면 되는 거고, 맞으면 또 스타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믿은 분들이 사실은 잘못인 거죠. 그 사람한테 도덕적으로 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적인 어떤 잘못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탓이죠. 그 사람들 믿은 분들은 여러분들 탓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집을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이 예? 어떤 자산 격차가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지금까지의 결론을 놓고 보게 되면 누구 말이 맞은 겁니까? 여러분들 돈을 벌고 싶지 않나요? 뭐 부자가 되는 거는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소득 분위계층에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서야 되잖아요. 올라서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맨날 떨어질 거에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하나라도 노력을 해갖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성공적인 어떤 그 단계를 밟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락을 믿으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 번의 기회를 놓쳐가지고 거의 오기로 그냥 버티시는 것 같아요. 그 오기를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오기로. 왜냐면 난 몇 번 놓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가려니 좀 불안하고 좀 답답하고, 그렇게 해서 영끌이라도 해갖고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최근에라도. 그런 사람들은 잘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보시면 압니다. 근데 지금도 못 들어가고 계속 하락론에 대해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되게 안타깝죠. 그 하락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응? 근데 특히 그 본인들 주변에는 다 집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기 커뮤니티에 뭐 앞으로 집값 떨어질 거란 얘기들만 하시는데 누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의 국민들이 집을 안 산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죠? 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락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집을 안 사도요. 그 외에 여러분들과 다른 생각 가지는 분도 있잖아요. 그 정도 수요가, 그죠? 그 정도 수요가, 예를 들어 반반이라 써봅시다. 하락을 믿는 분 반, 상승을 믿는 분 반이라고 하면, 아니, 3분의 1씩만 하죠. 3분의 1은 가격이 안 오를 것 같고, 3분의 1은 오를 것 같고, 3분의 1은 멈춰있을 것 같아. 그럼 3분의 1 정도만 상승하는 수요자잖아요. 이 사람들 살 거 아니에요. 이 수요자만으로도 공급 대비 많다니까요. 3분의 1밖에 안 산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오른다니까요. 지금 분위기는. 정부가 공급을 다 죽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정부 정책을 쓰면서 가격이 올라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직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대비 수요만 많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공급이 100인데 수요가 1000일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 수치로 따져보죠. 우리나라가 520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200이라는 숫자를 수요로 쳐보죠. 그러면 공급은 지금 뭐 몇백이나 됩니까? 안 돼요. 근데 5200 중에 3분의 1, 한 1700 정도만 구입을 한다고 쳐보죠. 한 300 정도 공급이 있어. 수요가 5000이 아니더라도 4000, 3000이 아니더라도 1700만 갖고도 이 공급 대비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라니까요. 근데 안 올라가는 사람들 집단에 있어갖고 아무도 안 사네, 이제 절대로 떨어질 것이다를 4년 전, 5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물론 그 사이에 정신 차리고 집을 구입하는 분도 있죠. 30대가 특히 이제 그런 걸 많이 바뀌었죠. 30대 영끌. 영끌을 하든 뭘 하든 올랐잖아 또. 그죠? 지금이라도 하시면 돼요. 점점점,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재작년에, 3년 전에 산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억울할 수는 있어요. 지금 사는 게. 그러나 내년, 내후년, 3년 뒤에 사는 사람보단 잘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그 상태로 사셔야 됩니다. 예. 하락을 믿어서 결론은 뭐냐면은 돈을 잃어버리지 않겠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돈도 못 법니다. 투자를 하신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거나 상승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계속 상승해왔죠. 지금까지라는 것은 한 50년 정도의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본격화된 수부터 IMF랑 금융위기 빼놓고는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IMF라든가 세계금융위기도 떨어져서 계속 떨어집니까? 반등하죠. 결론은 뭐예요? 장기 우상향이다.
왜 그게 지금부터 바뀔 거라 생각하십니까? 인구론 얘기하시는데 인구론에 대한 헛소리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많이 찍었기 때문에 또 언급하지 않을게요. 아니 뭐 최근에 보신 분도 있으니까 조금만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인구론에 대한 허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체와 부분을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인구는요 전체 뭐 우리가 5,200만 명 정도 되는데 5,300 몇십만 명까지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을 해요. 그런 건 팩트예요. 통계청 자료 조사니까 뭐 앞으로의 일은 확률이지만 그게 맞겠죠. 뭐 사회 구조상 그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떨어지긴 떨어져요. 인구가 떨어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일정 부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수요는 공급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그게 어디냐? 지역별로 틀리다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것들이라든가 경기의 핵심 지역 같은 것들은 당연히 공급 대비한 수요가 원차 많죠.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면서 마탱이가 가는 데는 어디냐면은 지방의 읍면 지역 같은 곳이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맛이 가요. 그러면은 거기가 도시가 마을이 없어져 버리죠. 그럼 거기 마을 사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그 마을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인프라 시설이 하나도 없어지는데 딴 데로 옮겨가죠. 어디로 가요? 점점 경제 중심 도시로 가겠죠. 사람 많이 사는 대로. 그죠? 그래, 거기서, 그래야 무슨 뭐 일자리를 찾고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환경에서도 특수한 지역들, 그런 핵심 지역들의 부동산은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르는 현상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뭐 아무 데나 살합니까? 좋은 데 사라고 하지? 그런 현상인데, 인구가 줄어드니까 뭐, 수요가 줄어들고 이제 가격이 줄겠네? 이런 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단순한 논리로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조금 좀 생각을 깨우세요. 그 하락론자 말 좀 듣지 말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습니까? 성인분들이. 예?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대다수가 좀 약간 헛소리인데, 예, 지금까지 뭐 그 말 못 믿겠고, 뭐 제 말 못 믿겠고, 내지는 뭐 헷갈린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란 말이에요. 사실관계를. 예? 왜 갑자기 그게 이제 바뀌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던 게 왜 갑자기 바뀌냐고요. 왜 그런 터닝포인트가 지금 생겨야 되는데. 그럼 그 지금 터닝포인트가 생기는 시점을 정확히라도 집어주든가.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지금 몇 년째 하락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안 됐잖아요. 에? 그런데도 믿는 여러분들이 정말 챔피언입니다. 참 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난 그렇게 속았으면 막 열받아서라도 막 뭐 할 것 같은데 열도 안 받나 봐. 그냥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집을 좀 사시고 집을 투자용 집을 사라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하셔서 좀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좀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집이 없는 분들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철렁합니까? 그죠?